안녕하세요.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축, 바로 소리의 건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공간이 우리에게 특별한 느낌을 주는 이유, 그 비밀을 파헤치는 음영학의 세계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웅장한 대성당에서 듣는 소리랑 우리 집 거실에서 듣는 소리가 완전히 다를까요? 바로 그 비밀이 음향에 숨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매일 듣는 소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레시피 같은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4단계에 걸쳐서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먼저 소리의 기본 원리인 메아리의 과학부터 시작해서 명료함이냐 풍부함이냐 하는 딜레마를 들여다볼 거고요. 그 다음엔 완벽한 소리를 위한 건축 설계의 비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술과 과학이 현실에서 어떻게 타협하는지까지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메아리의 과학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소리가 어떤 공간 안으로 퍼져나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음향의 가장 기본적인 물리 법칙부터 한번 살펴보죠. 모든 공간 음향의 심장과도 같은 개념이 바로 잔향입니다. 소리가 딱 멈춘 후에도 공간 속에 남아 희미하게 울리는 수많은 메아리의 꼬리, 바로 그건데요. 이 잔향이야말로 모든 공간에 저마다의 고유한 소리의 지문을 남기는 주인공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방에서 소리를 듣는 과정은 어떨까요? 사실 3단계로 나뉩니다. 가장 먼저 소스에서 우리 귀까지 직선으로 날아오는 직접음이 있고요. 아주 잠깐 뒤에 벽이나 천장에 한두 번 부딪혀서 들어오는 초기 반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천 개의 메아리가 뒤섞여서 만들어내는 후기 잔향음이 있죠. 놀랍게도 우리 뇌는 이 미세한 시간 차이를 순식간에 분석해서 이 공간 엄청 크네, 혹은 벽이 바로 옆에 있구나 하고 공간의 크기와 형태를 바로 알아챕니다. 자, 그럼 소리가 벽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운명은 딱 2가지입니다. 첫째는 반사. 단단한 콘크리트 벽에 부딪힌 소리는 마치 탱탱볼처럼 힘차게 튕겨져 나옵니다. 반대로 커튼이나 카펫, 심지어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같은 부드러운 표면은 어떨까요? 소리가 푹 빠져서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흡음이 일어나는 거죠. 마치 공을 모래사장에 던진 것처럼요. 그러니까 반사는 공간에 활기를 불어넣고 흡음은 메아리를 싹 잡아서 공간을 조용하고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2번째 장, 명료도 대풍부함입니다. 방금 보신 반사와 흡음이라는 기본 원리가요, 사실 설계자들에게는 정말 풀기 어려운 딜레마를 안겨줍니다. 음향 설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골치 아픈 충돌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딜레마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강의실에서는 교수님 말씀이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들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성당에서는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웅장하게 쫙 울려 퍼져야 감동이 밀려오죠. 이처럼 말은 선명함, 즉 명료도가 생명이고요. 반대로 음악은 풍부한 울림, 즉 잔향감을 통해 감동을 극대화합니다. 하나는 단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고, 다른 하나는 따뜻함, 친밀감, 공간감 같은 다차원적인 경험의 문제인 거죠. 서로 목표가 완전히 다른 셈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문제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연설이나 강연처럼 말이 중요한 곳은 잔향 시간이 약 1초로 아주 짧아야 해요. 그래야 또렷하게 들리니까요. 그런데 오페라는 1.5초, 웅장한 교향곡은 2초가 넘는 긴 잔향이 필요합니다. 감동을 주려면요. 보세요. 공연마다 원하는 소리의 옷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러니 모든 걸 다 잘하는 만능 공연장을 만든다는 게 이게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인 거죠.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파리 오페라 하우스를 설계한 건축가 샤를 가르니에조차 음향학이란 건 그냥 서로 모순되는 주장들 덩더리일 뿐이다 라고 한탄했을 정도입니다. 자, 3번째 장입니다. 완벽한 소리를 위한 청사진. 그렇다면 현대의 설계자들은 이 골치 아픈 음향 퍼즐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내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건축의 형태 그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훌륭한 콘서트홀을 만든다는 건 단순히 잔영 시간 하나만 맞추는 게 아닙니다. 마치 최고의 셰프처럼 음향 전문가는 최소 5가지의 다른 맛을 아주 정교하게 조율해야 하거든요. 음악의 세세한 부분이 잘 들리는 명료도, 소리가 공간에 머무는 듯한 잔연감, 소리가 나를 포근하게 감싸는 듯한 공간감,
연주자와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친밀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절한 음량까지. 이 모든 것에 완벽한 균형이 필요한 거죠. 특히 오페라 하우스는 정말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무대 아래쪽에서 연주하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소리를 뚫고 마이크도 쓰지 않는 성악가의 목소리를 저 맨 뒷좌석까지 선명하게 전달해야 하니까요. 해답은 바로 건축에 있습니다. 성악가의 목소리 중에서도 유독 귀에 잘 꽂히는 핵심 주파수 대역이 있거든요. 건축가들은 바로 이 목소리의 알맹이 부분을 관객에게 정확하게 조준해서 반사시키도록 벽과 찬장의 각도를 밀리미터 단위로 정교하게 설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예술, 과학, 그리고 타협. 아무리 과학이 완벽해져도 현실 세계의 건축은 수많은 제약 조건 속에서 최적의 답을 찾아가는 일종의 예술적인 타협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음향 설계의 현실과 미련은 어떤 모습일까요? 음향학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과거에 성공했던 공연장을 따라 짓는 시행착오의 시대였어요. 그러다 1900년대쯤 월리스 세이빈이라는 사람이 잔향시간 계산 공식을 만들면서 비로소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왔죠. 1950년대에는 우리가 소리를 어떻게 느끼는가를 연구하는 심리음향학으로 발전했고요. 그리고 지금은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건물을 짓기도 전에 그 안에서 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미리 들어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속 무향실야말로 현대 음향과학이 어디까지 왔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메아리라는 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 완벽한 실험실 안에서 과학자들은 비로소 소리의 본질이 뭔지, 어떤 재료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정밀하게 테스트할 수 있게 된 거죠. 현대 음향 설계의 최종 보스는 바로 다목적 홀입니다. 한 공간에서 강연도 해야 하고 콘서트도 열어야 하니까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마치 트랜스포머처럼 공간이 변신하는 가변 음향 기술을 씁니다. 필요할 땐 천장에서 거대한 흡음 커팅이 내려오고 벽 패널이 회전해서 공간의 잔향 시간을 마치 볼륨 조절하듯 자유자재로 바꾸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집 스피커에서도 얼마든지 완벽한 고음질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 라이브 공연장을 찾아가는 걸까요? 어쩌면 그 답은 단순히 완벽한 소리 그 자체를 넘어서 그 공간과 소리,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절대 복제할 수 없는 공유된 경험 때문이 아닐까요?